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0일 코멘트입니다. 영국의 수상도 이틀간 이스라엘을 방문하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를 몰아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스라엘도 전략적인 동맹과 평화조약을 아랍의 국가들과 맺어야 한다고 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스라엘의 지상전은 중동이 화염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했고 이스라엘도 지상전의 접근 방식을 바꾼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미나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중동의 문제는 쉽게 결정이 나거나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주식시장들이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급속한 확장이 금리 인상으로 힘이 들고, 또한 비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는 와중에 수개월간 지속된 가격 인하 이후 테슬라의 마진은 최근 회사를 떠난 CFO가 설정했던 최저치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졌고, 차량 엔지니어링 책임자가 말했듯이 회사는 내부 비용을 아주 강력하게 줄이고 있으며, 그 결과 테슬라는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세울 것도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9.3%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미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세미나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60% 대 40%의 전통적인 투자 방식은 JP모건 자산운용에 의하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경우보다 위험한 자산군에 투자한 것이 과거 10년 동안 4.1% 더 나은 수익을 냈다고 하면서 향후 10년 동안도 현금보다는 리스키한 자산이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7대 2대 1 또는 7대 3까지도 바뀌고 있는 와중에서 약간의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오픈 AI는 직원들의 주식을 860억 불, 116조 8,740억 원 정도의 가치로 매각을 하기 위해 협상을 하는 중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AI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또한 오픈 AI는 지난해 말부터 GPT-5에 해당하는 일반 인공지능 AGI를 실제로 개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아라키스라는 이름의 이 모델은 원하는 성능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올 여름에 폐기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아라키스는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0억 불, 13조 5,900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미나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영국의 주식은 과거 1년 동안 가장 많이 하락한 주식이며, 유럽과 영국은 향후에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승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페드 의장인 제롬 파월 씨는 어제 페드는 당분간 금리 인상을 동결할 것을 비추었지만 미래에는 여전히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을 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마스가 중국계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군비 조달 가능성이 있는 하마스의 100여 개의 코인 계정을 폐쇄하고 수백만 달러 업체의 코인을 압류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격 후 SNS를 통해 가상화폐 기부를 독려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CATL은 3분기의 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0.7%가 늘어났다고 발표했으나 수요의 감소와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예상보다는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중국과도 채무 재조정을 한 스리랑카는 IMF의 실무진과의 회담 결과 30억 불, 4조 770억 원 정도의 원조를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을 하는 데 성공한 인도는 2035년까지 우주정거장도 세우고 2040년까지는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모디 수상이 직접 지시한 상황입니다. 마라트로 국명을 바꿀 가능성도 커지고 모디 수상의 어깨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대구의 계명대학교의 신축 기숙사에서도 빈대가 출몰해서 대학교 전체를 소독했으며, 빈대가 나온 방은 영국에서 왔던 학생이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17일부터 2일간 열렸던 1대1로 회의에 2019년에는 7개의 국가가 EU에서 참가를 했지만 올해는 G7 중에 유일하게 참여해온 이태리도 아예 1대1로에서 탈퇴를 했으며, 러시아 한 개국만 참석을 하는 등 EU에서의 협조와 참여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참여 국가에게 7,800억 위안 144조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의 확대를 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개막 연설에서 장미꽃을 남에게 주는 사람은 그 향기가 손에 남는다는 말이 있다며, 다른 사람의 발전을 위협으로 여기거나 경제적 상호의존을 위험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발전에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을 저격했습니다.
41명의 캐나다 외교관이 인도의 시크 교도의 지도자를 인도가 캐나다에서 암살했다는 문제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인도를 떠났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의 판매는 13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9월에는 2% 하락을 했습니다. 이미 모기지금리가 7%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9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15.4%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의 머니투데이라는 경제신문에서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갈팡질팡 길을 얻던 개미들 이번엔 여기로 몰려갔다 라고 쓰면서 미국 고금리의 장기화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까지 겹치면서 투자가들이 공모주로 몰리고 있지만 최근 공모주 주가는 상장 첫날 급등했다가 이튿날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져 투자가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두산 로보틱스를 들 수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투자하라고 광고했던 언론이 이따위 기사를 쓴다는 것은 참으로 가소롭다고 생각하며 세미나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IPO는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할 상품입니다. 매일경제는 주식앱 진작에 삭제할 걸, 개미를 탑10 종목 전부 손해라는 기사도 실렸습니다. 1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에 코스피가 1.218의 고점을 찍은 이후 이달 16일까지 개인 투자가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을 집계해서 평균 낸 수익률은 마이너스 11.04%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6.34% 하락을 했고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95%였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10개 종목의 수익률의 평균은 마이너스 2.74%였습니다. 이 기간 개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 다음으로는 포스코 홀딩스, 두산 로보틱스,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 순으로 사들였습니다. 세미나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2차 전지에서 포스코는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두산 로보틱스는 언론이 광고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고 언론은 역시 조용합니다. 마지막 날 세미나에서 언급을 했던 PF에 투자하는 증권사와 그들의 성과급까지 이번 국감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어디라고는 제가 세미나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증권사가 국감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증권사는 최근 5년간 3호 CB, BW의 인수가 유난히 많았으며 투자회사 중 18개 회사가 거래정지회사로 나타났으며 이 기업들에게 공급한 금액은 7,8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원들은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시간 9시 15분 현재 지수가 1.41% 하락을 하고 있었으며 거의 모든 종목들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는 3.92% 하락을 하면서 3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투자했던 개인들의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3.44% 상승을 하면서 713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페에는 오늘 환경미화원이 낙엽으로 만든 멋진 모양을 첨부하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럼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신 후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